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와 또 하나님과 만날 이 귀한 시간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 한마디 속에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태초의 인간은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까지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속이고 쏟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요, 타락의 역사요, 오늘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역사요.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의 본질과 정체는 곧 태초의 뱀, 태초의 그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 세상, 특히나 정치라든지 모든 사회 모든 관계가 다 거짓말에 거짓말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사회요, 또 특별히 정치입니다. 정치란 전부 거짓말 천지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그 법이 바로 집행되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국제관계가 어지럽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간단히 말하면 다 음모와 거짓 술수에 전부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둠과 무질서와 거짓과 음모와 이 모든 건 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다 모르는 뒤에서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공명정대하게 언제나 정직과 진실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 거기에 진리와 정의와 참 진실과 사실이 거기에 비추어질 때는 이것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서 사탄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 이 한마디 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이고 속는 자는 바로 뭡니까? 속이고 속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속지 않은 자는 속지 않은 그 진실과 믿음과 정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의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 사탄과 함께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 같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이게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정치도 선지자들도 목사들도 모든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할 자는 따르는 자. 왜 요즘 이단이 이렇게 많고 이단이 왜 이렇게 극성들을 부리고 난리를 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스나와 같이 안나와 그 시몬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항상 있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40 총선은 공산화의 선언인가? 마치 40 총선이 공산화되는 하나의 선언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은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묵고 하실런지 방관하실런지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 있으며 쏘은 자는 쏘은 대로 속이는 자는 속이는 대로 진실과 정의와 정직과 법을 지킨 자는 지킨 대로 최후의 그 결과를 자기가 다 심은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대한민국 어디까지 가나 지금 세계 역사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태풍이 아주 급속도로 휘몰아치고 전 세계를 하나의 태풍권으로 여러분 위성사진을 보세요. 그 큰 태풍권이 태평양권이 아니고 멕시코만이 아니고 이 큰 태풍의 이 큰 곳이 지구 전체를 다 휩싸고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요. 오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은 과연 공산당 선언인가? 말할 것 없이 지금 공산당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지금은 민주당과 법사위의 청문회를 보게 되면은 아야 죄를 정해놓고 죄인을 정해놓고 그러고선 몰아칩니다. 몰아치는데 거기에 올바른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묻는 것만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공산당 취조하는 식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청문회는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리면서 그걸 듣는 것이 청문회인데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완전히 지금 공산당 쳐놔가지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모르고 우리가 겪어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유튜브에 그 낄낄대고 웃는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거나 보면서 허튼 거나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절대 다수의 인생들이 바로 바람 부는 대로 날리는 교와 같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세상이 이렇게 안 됩니다. 도대체 방향 감각도 없고 도대체 감각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마비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무슨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마비 상태, 무감각 상태 이것이 바로 망조의 증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의 청문회는 이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북한의 국가보위성의 신문실이지 취조실이지 이걸 민주주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청문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해병대 박대련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발단이 최상병 그 문제에 지금 특검이고 좀 떠들고 야단인데 지금 이게 제일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산당의 제1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공산당이 어떤 건지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간단해요. 내가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이 작품의 발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그 박대령, 그 박대령이 아야 처음부터 다 북어 줄에다가 끼듯이 아야 죄인들을 다 끼워놨어요. 그 해병대 거기에 대대장으로부터 연대장, 사단장, 사령관, 국방장관, 윤 대통령까지 쫙 그냥 한 줄에 끼워놓고 이걸 전부 다 죄인으로 다 몰았습니다. 군대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 군대 특수조직 때문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때문에 군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게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절차상 잘못됐으니까 국방장관이 이걸 다시 해소해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애압이 있다. 국방장관 또 사단장 또 그 사령관 대통령의 애압으로 이거 지금 잘못했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대령이 아주 정의로운 투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줄줄이 깨어진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사령관, 국방장관
또 대통령이 한 줄에 북어 깨듯이 한 줄을 깨가지고 전부 지금 죄인으로 몰고 있어서 청문회라고 불러놓고서는 전부 죄인으로 정해놓고 죄도 정해놓고 그러고서는 이게 일어나라 앉아라 나가서 10분 동안 벌 쓰고 들어와라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런 놈의 갑질 이런 놈의 도대체는 대통령도 정복을 입은 이성 삼성 장군한테 대통령도 앉아라 서라 나가라 반송하고 들어와라 거기다가 박지원은 또 나가서 한 다리 들고 두 손 들고 섰다 오더라 이게 도대체 국회입니까? 장난도 이런 장난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 장성들 정장을 하고 있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 훈장을 달고 있는 이런 장성들을 어떻게 개 취급을 또 개는 요즘 애완견도 함부로 욕 못해요. 세상이 이 지경 됐습니다. 이 뭡니까? 공산당이지요. 공산화된 증거입니다. 그 짓을 해도 아무 말도 하는 놈이 없습니다. 끽소리 못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이제 상정하기 전에 이것도 먼저 토론을 하고 법을 상정해서 가부간에 이제 묻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먼저 최상병 특검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라는 건데 이게 국힘당에서 전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이건 국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법대로 해라. 국회의장이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법대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이 발언들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별리별스 뭐야 장시간 토론을 해서 시간 끌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투스타가 나타났어요. 국힘당의 투스타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한 젊은 아주 신빙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5시간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시간을 말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 아니고 아주 대단한 검사 출신입니다. 하나하나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하나하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그냥 까부치는데 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것을 드러내서 지금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왜 자유진영에서는 왜 국힘당은 이런 투사가 없느냐 막 그냥 한탄을 했는데 또 하나 여자 내게 이름이 참 이 두 사람이 지금 스타로 새로운 투사로 지금 나타나서 장래의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각본대로 하니까 뭐 숫자로 당할 수 없지요. 거기서 국힘당은 다 퇴장하고 하나만 뭐 절대 다수 저희들은 다 하는 거니까 퇴장을 했는데 국힘당에서는 안철수 하나가 거기에 남아서 가표를 던지고 또 하나는 190명 야당 중에서 또 한 사람이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부표를 던졌어요. 국힘당의 한 사람의 끝까지는 다 퇴장하는데 자기는 안 퇴장 안 하고 거기에 남아서 가표를 던졌어요. 안철수가. 또 민주당에서는 다 거기서 가표를 던지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다. 하하, 이 두 사람의 대표가 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뭐 며칠 안으로 이제 거부권을 이제 완전 대답을 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하면 또 지난번처럼 또 국회에서 다시 묻는 제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거기에 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사장되고 맙니다. 지금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이념의 싸움이에요. 최상병은 하나의 그 작품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히 거짓과 진실의 지금 싸움입니다. 재난 구조로 사고를 당한 일이 한두 가지고 한두 번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에서 수많은 사고도 있었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군대에서도 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최상병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까지 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태초로부터 그 여자 하나를 고리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낙원,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거짓말쟁이 살인자, 바로 그 사탄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DNA를 받은 자들은 다 꼭 뺏습니다. 똑같은 DNA입니다. 태초에나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 음모, 사기. 언제부터 이 공산당 좌파들이 한 생명을 그렇게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떠오르자마자 이재명으로 인해서 위장 자살을 한 6사람의 의문사,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게야말로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게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 경찰을 신문을 하고 죄인이 경찰을 갖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적반하장 거꾸로 뒤집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태원 사고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거기다 걸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세월호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누가 그걸 증거했습니까? 문재인이 세월호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걸 쓰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아니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대통령 왜 그 미안하다 합니까? 걔들 덕에 자기가 대통령 됐기 때문이지요. 그 한마디가 세월호의 진실을 그대로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꽃다운 애들 300명 죽인 놈이 문재인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특검 얘기가 지금까지도 안 나옵니까? 이 국힘당이 다 썩은 거 아닙니까? 자유보수 진영 말만 자유보수지 다 썩어 빠진 쓰레기들이에요. 투사가 없어요. 목숨 거는 희생적인 혁명가가 없어요. 투사가 없어요. 전사가 없어요. 전부 다 쓰레기 오합지졸로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을 뽑은 것이 바로 그 국민들입니다. 국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거기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때에 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에 표를 던진 바로 국민들,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뭐든지 몽땅 세월호를 박근혜를 책임으로 걸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제 해병 그 재난 구조하다가 죽은 해병 하나 그걸 가지고서 윤 대통령을 고리를 끌어가지고 지금 끌어내리고로 똑같은 각본, 똑같은 음모, 똑같은 계략, 똑같은 수법, 똑같은 사탄의 거짓말, 음모, 똑같은 DNA입니다. 과거에 한참 폭력 시위를 한참 할 때 시위하는 놈들이 대나무 가지를 쪽쪽쪽쪽 갈려가지고 그거를 찌르고 죽창과 폐파이프로 진압하는 경찰들을 막 들고 패가지고 그 중에 의경 하나가 머리가 한 머리 돼서요. 머리가 깨져서 푹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권이 없고 죽창 든 놈들에게는 인권이 있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놈에게는 인권이 있고 맞는 경찰의 경우에는 인권이 없는 이름은 카메라라 쇠파이프 가지고 때리는 놈은 비추지 않고 그걸 방어하는 경찰에만 카메라를 비치는 이놈의 거짓말 언론들. 공산당은 인권은 자기에게만 있지 자유는 자기에게만 있지 남에게는 절대로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탄핵 모델이 지금 윤석열 탄핵 모델로 지금 똑같은 각본으로 가고 있고 똑같은 딥스테이트, 똑같은 사탄의 DNA를 가진 미국의 바이든과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똑같은 박근혜 그 각본으로 지금 트럼프를 완전히 감옥에 처먹어 죽이려고 지금
똑같은 음모, 똑같은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드라마의 작가가 똑같은 사탄의 DNA를 가진 놈들이니까 무대와 현장은 달라도 그 본질과 원리는 태초에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파괴시켜버린 그 사탄의 그 뱀의 DNA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렇고 전부 이놈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의 남북 6.25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총은 그걸 올리니까 순식간에 1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100만 명이 13일 만에 100만 명이 윤석열 탄핵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찬성하고 그냥 시간이 무섭게 그냥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산당 지령이 지금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지금 북한의 해커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정부, 군사, 중요한 그런 기관에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이거를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국정원의 대공실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밖에서는 해커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1000만 명이 한국의 선거 때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한국의 여론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아무리 0.75로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표를 던진 그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13일 만에 탄핵하라는 것이 100만 명을 넘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탄핵받을 그런 일을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박근혜가 무슨 탄핵받을 큰 죄를 졌습니까? 죄를 만들어 놓고 걸고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공산당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지금 광경병 미친 게 광경병 같은 탄핵병에 중독된 민주당은 바로 도둑이 경찰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공산당입니다. 그들은 탄핵으로 폭격하고 특검으로만 난사를 하는 특검으로 뭐든지 판을 뒤집어 엎는 저희들의 죄를 저놈들에게 뒤집어 저희들의 죄를 그 죄를 신문하는 이재명을 신문하는 그 검사 4명을 탄핵을 해서 깜빵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 그 신문 조서를 저희들이 다 제가 불어놓고 그 신문 조서를 그 검사들이 전부 다 조작을 해서 거짓말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면하고 바로 자기 죄를 신문하던 검사 넷을 지금 탄핵을 해서 깜방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연금도 다 자르고. 세상에 잘못해도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것은 이렇게 못해요. 적반하장도 이만 무슨지. 어떻게 종신형을 받아도 부족한 이재명이 그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검사를 탄핵을 해서 검사가 전부 다 잘못했다, 전부 다 위조했다, 조서도.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바이든과 세력들이 똑같은 박근혜 각본으로,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를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딥스테이트 거짓말하는 그놈들이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뭐든. 우리나라는 똑같이 박근혜 탄핵시킨 그 각본, 그 작가, 같은 사탄의 DNA를 가진 같은 사탄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똑같아요. 각본이. 왜입니까? 형태는 달라도 모든 본질과 원리와 뿌리와 씨는 DNA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개변치 않는데 사탄도 절대로 자기의 정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로 수정하지도 않고 낙심도 좌절하지도 않고, 사탄은 그 운명이 끝날 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즉 목적은 파괴입니다. 인간도 파괴, 하나님의 왕국도 파괴, 진리도 파괴, 정의도 파괴, 국가도 파괴, 모든 것을 파괴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의 왕, 죄의 왕, 사탄입니다. 그놈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들어 춤을 추고 있는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과 사범에 그 무지무지한 끝도 없는 죄를 짓고
그 근처에 좀 중요한 핵심적 인물들은 하나하나씩 다 위장 자살로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놈을 어떻게 대통령을 세우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랄발광들하고 난리들입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썩는 놈이나 썩이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진다고 기술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광견병 같은 탄핵병에 중독된 민주당은 도둑놈이 경찰을 신문하고 도둑놈이 경찰을 처벌하겠다는 적반하장에 이게 공산당입니다. 지금 미친 게 광견병과 같은 탄핵병에 중독된 사람들은 지금 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신문하는 자가 되고 지금 정청래는 아직도 유죄 판결을 보고 깜빵에 있어야 될 지금 가석방된 사람이에요. 그놈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놈이 어떻게 청문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그놈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을 장성들을 대한민국을 지킨 그 상정들을 어떻게 갖다 놓고서 나가라 들어와 일어나라 앉으라 갑질 노릇하며 죄수 취급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탄핵병에 걸려가지고 탄핵 폭격 특검 난사 그냥 특검으로 모든 걸 뭐든지 다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뭐든지 특검으로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전부 다 판으로 뒤집어 죄인과 의인을 직급으로 전부 다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박근혜 모델은 참으로 두고두고 일어날 일들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마치 6.25 때 완장부대를 연상케 합니다. 인민일 들어오니까 그냥 그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완장을 두르고 돌아가면서 그냥 그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다 사람들을 지방유지, 자기의 주인,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이유 없이 재판 없이 막 두드러 패고 두드러 패서 죽이고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똑같은 6.25 완장부대 같은 세상의 천상천하 이제는 모든 천하가 자기 세상 된 것 같은 이 청문회, 정청래, 법사위원회, 민주당 이게말로 정말 끝장까지 다 온 겁니다. 이제는 검찰 4사람만 아니라 숫자 그들의 목표는 검찰이라는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검사, 판사 저희들의 불리하게 하는 건 다 탄핵해서 깜빵에 집어넣고 모든 정부, 사법, 행정 완전히 다 마비시키고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집단의 마지막 지금 발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6.25 복이 보이지 않는 이념전쟁 6.25에서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이 아니라 부산 앞에까지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 자유진영이 밀려있고 완전히 지금 꼴딱하기 직전까지 와 있고 지금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지금 부산 앞에까지 다 몰려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전부 지금 국가를 마비 상태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공산당 혁명이지요. 여론 조작과 촛불 시위를 폭력화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체 희생자가 나오고 그리고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광주 사태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지금 계획입니다. 이 청문회가 지나고 이제 판에 지내고 이제 점점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벌써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미미하지만은 이걸 전부 다 지난번처럼 돈으로 전부 다 매수해서 막 동원해가지고 이게 커지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어떤 소식에는 뭐 다 가봐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광주 사태와 같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금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책임을 지고 이걸 남한의 경찰과 국군 복장과 또 남한의 무기 소총 이걸 다 북한에 보내가지고 이미 이거를 다 남한에 놓으면 간첩들은 남한 놓은 간첩들을 북한에 있는 특수부대대로 전부 국군과 경찰 복장으로 해가지고 남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민간 복장하고서 그놈들이 지금 남한에 와 있는 수많은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민간 복장을 하고서 그러고서 격렬한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몇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그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군중들을 흥분시켜서 대폭동을 일으킨 것이 광주 사태인데 똑같은 각본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요.
대책도 대안이 없어요. 이쪽에 힘이 너무 없어요. 이쪽에 투사가 너무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화란은 자기의 국토가 바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오면 그 나라는 다 물에 잠기고 마는 건데, 어떤 작은 소년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뚝에서 조그만 물구멍이 생겨서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이 소년이 빨리 뛰어가서 알려야 되는데, 이 소년이 급하니까, 왜 물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 아니까 거기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막다, 주먹으로 막다, 몸으로 막다, 그래서 간신히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나라가 몽땅 물에 잠기는 걸 면하고, 이 소년은 자기의 몸으로 그 구멍을 막다가 죽었다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희생자가, 그런 용사가, 그런 투사가 있어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투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국힘당에서 두 사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거기에 지금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유능한 투사입니다. 투지가 강하고 거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투사가 1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여서야대할 거 없어요. 튼튼하게 지킵니다. 멍청이들만 국힘당에 전부 있으니까, 지난번 문재인 때나 지금 윤석열 때나 멍청이들만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안철수 같은 거 국힘당에 있으니까 그놈의 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념 전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라고 어떤 댓글에 올라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전부 다 싹 다 잡아 쓸어서 다 북한으로 보내라. 얼마나 속에 불이 타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상권 분립에서 행정수반이,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 특히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 해산법입니다. 국회 해산법. 일본에는 그때 아베 신조가 일본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회 해산법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되면서 9차 개헌에서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바로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서 삭제했어요. 무릎 꿇고 타협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거부권도 못하게 거부권 박탈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국회 통과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법, 대통령의 시행령, 대통령 조례법, 이것도 거부권하고 똑같이 박탈하겠다는.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 행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행정은 단순한 거로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히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도 저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판사도 탄핵을 해서 깜빵에 집어넣고 연금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 어떤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과 행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국회 입법 일당 독재, 노동당 독재, 남노당 독재를 향했다는 것이 바로 저들의 공산당 혁명의 지금 수준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끝판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국내에는 계속 죽으라 그냥 다운되고 자꾸 짓밟고 내려가고, 국가의 위상도 내려가고, 국가의 모든 국력을 다 지금 마비시키고, 나라 밖에서는 또 정반대로 코리아 막 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함으로써 극동의 새로운 위기, 새로운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해체됐던 소련과 동맹을 맺었던 그거 다시 러시아와 다시 이걸 바꿔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나면 상호 지원하겠다. 남한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한국의 사태나 미국의 사태나 오늘 윤석열 탄핵, 박근혜 탄핵, 미국에서 트럼프 다 똑같은 거짓말쟁이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놈들의 장난입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끝장나는 공산당 선언을 하고 공산당의 완전히 정치 보위부 같은 이런 적반하장에 지금 말하자면 6.25 완전히 남한을 정복한 것과 같은 상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밖에서는 이번에 푸틴의 북한 방문과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에 또 새로운 긴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다시 러북 동맹을 맺으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 쳐들어오면 러시아가 남한을 중공군처럼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로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불금 사업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지금 다 전수해서 이걸 또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금 방산으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판인데 한국을 러시아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가만 앉아서 당할 수만 없으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여기서 지금 한국 무기 돋보내달라고 세계 최고의 한국 무기 보여달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냥 막 압력을 가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없어. 우리가 러시아의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방산 이거를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그래서 심지어는 문재인 때까지도 이것을 전부 다 고수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러시아하고 직접 맞붙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외에는 안 하겠다. 이걸 딱 지켜왔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한테 지금 미사일을 갖다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우리를 주적으로 삼으면 우리도 너희들을 주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받은 기술로 개발한 거지만은 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웰컴하고 나토에서는 웰컴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걸렸어요. 왜? 지금 한국 무기는 원자 폭탄만 없을 뿐이지 한국 무기는 핵만 제외하면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당하지 못합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는. 중국은 숫자만 나눠서 다 깡통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무기를 그렇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가야 하는지. 근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러시아가 한국 건드리면은 러시아는 끝장입니다. 왜?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 고립입니다.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다 고립되어 있고 지금 세계 재판소에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내리고 사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국제재판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북한과 그래도 동맹이라는 거 하나 끼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 때문에 또 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은 이제는 우회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절대로 한국과는 전쟁 안 한다. 절대로 한국에는 이번에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남한을 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향해서 북한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한국도 가만 앉아서 당할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금 사업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받아서 방산 이 무기들을 지금 개발했지만은 지금까지 나토와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 한국에 무기를 보내라고 자꾸 압력을 줘도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어. 그래서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밖에는 하지 않았고 살상 무기를 절대로 보내지 않는 원칙을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주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북한과 함께 우리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좋아.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없어. 우리도 이제는
무기를 살상 무기를 미사일과 탱크와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밖에 없어. 지금 초긴장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의 얘기는 오늘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극동의 또 하나의 지금 긴장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의 틈새에 한국이 껴서 또 대리전을 하게 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러시아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보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과 남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남한과 러시아가 맞붙어 싸우는 꼴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하겠다 하는데, 이걸 처음에는 방위비를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뭐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야 국회와 또 이 민간 모든 기관에서들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한국을 핵무장시키고 미군 철수를 하고, 미군이 주둔 비용이 5천만 달러가 들어가면은 미군 철수시키면 5천만 달러가 세이브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그걸 가지고 한국을 도와서 한국을 핵무장시켜 놓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남태평양, 대만, 북한, 이런 여러 전쟁을 우리가 동시에 치를 수 없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는 한국에 맡겨. 우리는 유럽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래서 한국을 핵무장시키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진출, 북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정부, 민간 기구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실리를 위해서 한국에 핵무장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명령만 떨어지면은 한국은 6개월 만에, 석윤을 교수 말로 말하면은 2,000명의 고급 기술자와 1조 원만 주면은 3개월 만에 핵폭탄 4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세계의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세계는 깊은 소용돌이, 흑암과 혼돈의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지구가 하나의 태풍권에서 지금 큰 태풍이 급속한 속도로 지금 막 휘몰아치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건 관두고 한국이 살아남을 것이냐. 국내에는 공산당의 바람, 국제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이런 위기 긴장 상태, 여기서 과연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한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지금 전부 다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몽땅 다 지금 한계점까지 와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때문에 지금 한계점까지 와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전 세계가 지금 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다는 것처럼 우연은 아닙니다. 여기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를 제대로 알고 위기를 바로 대처하면은 위기가 뒤집혀서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은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건 원리와 본질과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스더 사건이지요. 민족 멸절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야 합니다. 물론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기의 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한 투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거는 투사가 나타나서 온 국민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랠 때에 그리고 모든 판이 뒤집혀서 급히 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서 그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왕의 직서를 모르게 보도 다시 쓰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유대인들을 에스더 사건과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오늘의 사태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알고 거기에 대처하면은 에스더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냐 기회냐 우리는 이 엄청난 선택의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요 하나는 기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러나 악은 악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리밋까지 죄가 꽉 찰 때까지 심판의 때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영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망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지요.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악은 영원한 불못에 끝까지 남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판 뒤집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마지막 모델, 이전에 있었던 모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델과 앞으로 있을 모델을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마지막 신호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모델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신호의 나팔이 지금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애우내환, 안으로 밖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으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부정선거나 이재명이 조국이 왜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느냐. 조국이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에 상소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결은 나왔지만은 대법원 상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그냥 수사도 끌고 재판도 끌고 질질 끌면서 지금 9월달을 넘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8월 1일 되면은 대법관 3사람이 바뀝니다. 12월 28일 되면은 대법관 또 하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9월달에 3사람, 12월달에 1사람, 그래서 대법관이 금년에 4사람이 바뀝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8월 1일 최종적으로 3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4사람 중에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보수 우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법원의 균형이 문재인이 만들어놨던 완전히 작용된 것이 이게 바로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진 법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헌법재판관 4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완전히 작용으로 끼울어졌던 것이 이제는 어느 더 균형을 잡게 되면은 법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국회 독재 함부로 못합니다.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은 다 박탈되고 없어요. 이제 입법부를 마지막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위헌 판결 내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도 전부 다 쓰레기가 되고 버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신만만하게 지금 저희들이 다 꽂아놨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4사람이 바뀌고 대법관 4사람이 바뀌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달이 지나면은 조국, 정청래 전부 다 감방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것이 사법부의 개혁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바로 섬으로써 대한민국 법치가 회복되고 법치가 회복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되고 거기서 진짜 죄인은 처벌을 받고 가짜 죄인은 자유를 얻게 되는 신원의 해가 선포될 날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2년 반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9사람, 대법원 판사 13명에 전부가 다 바뀝니다. 사법부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혁명에 대한 반혁명으로 법치가 무너진 빨개의 법이 된 거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윤석열이 임기 초기에 말한 것처럼 나는 박정희의 모델로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박정희와 같은 살생성인의 자기 한 번 목숨 버려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전보다 더 크게 번영시키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목숨 하나 내놓고 칼을 뽑아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 새빨갛게 물드는 거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제도적으로라도 엄청난 개혁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미국이 점점 실용주의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핵무장시키면 우리 주한미군 5천만 달러 이거 나갈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핵무장시키고 우리 미군 철수해도 코리아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코리아를 당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코리아의 핵무장시키 이제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제는 여야할 것 없이 코리아 핵무장은 이제 기정사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푸틴의 북한 방미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NPT 탈퇴할 구실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핵잠수를 만든다고 해도 세계 어느 나라가 끽소리도 못하고 제재는 더더구나 못하고 당당하게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중국도 마음대로 호락호락 못합니다. 중국 배들이 중국 군함들이 우리나라 영해 침범 못하고 중국 비행기들이 우리나라 그 방위선 거기까지 침범해서 오만 짓도를 하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짓도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세운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세운 나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이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야만 되는데 미안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코리아를 태풍의 눈으로 전 세계 강대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코리아를 중심으로 빙빙 돌게 만들었는데 이제 큰 역사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가 마지막 역사의 드라마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거대한 일을 보여주는 마지막 나팔, 마지막 신호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내 환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모든 악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고난당하던 남은 자들을 다시 구원해서 예수의 사건과 같이 판을 뒤엎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몰아친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극히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영광의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마지막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를 한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역사를,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사상과 모든 나라의 도모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온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